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사우나 심리학 사회를 맡은 박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류 심리학이 바라보는 심리학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현재님이 얘기했던 그 심리 구조, 욕망, 감정, 의지, 지식에 대해서만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주류 심리학자들이 바라본 인간의 심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프로이트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프로이트가 본 인간의 심리 구조는 어떤 거가 있나요? 처음에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었죠. 네. 근데 이제 전의식 같은 것도 이제 집어넣어서 3개 정도로 나눴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처음엔 그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에 또 바꿨어요. 왜냐면 프로이트는 주로, 성역설, 유명한 성역설. 네, 동물적 본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네. 성역 혹은 동물적 본능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 틀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아.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는 식으로. 그 유명한 이드, 에고, 슈퍼 에고. 네, 그 이론을 만들어냈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원초와 자아, 초자아 정도 되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 구조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물론 이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방금 얘기했던 성역설이 가장 뭐 화두잖아요. 프로이트 이론에. 네, 그 성역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헛소리죠. 완전히 헛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욕이라 그러면요, 네.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 뭐 종족 번식욕, 네. 하고 동일시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종족 번식욕이거든요. 동물이 가진 거는 성욕이 아니에요. 아. 인간이 가진 게 이제 성욕인데, 네. 왜 종족 번식욕이라고 안 할까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느끼는 욕망이 아니거든요. 아. 예를 들면 우리 박재환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네. 참 아름다운 처자를 만났는데 발동을 했어. 성적 욕망이. 네. 그런 게 종족 번식의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아니죠. 아, 저 처자가 애를 많이 낳아줄 것 같다, 뭐 이래서?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른 이유 때문에 매력을 느끼거나 흥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사모님 보고 계시니까. 네, 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든 건데. 네. 자, 인간이 성적 욕망을 어떤 때 느껴요? 종족 번식에 유리할 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 인간은 사회적인 요인들 때문에 성적 매력을 느끼고 성적으로 흥분하고 성적 욕망을 체험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욕은 사실상 동물적 욕망이나 종족 번식 욕망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 사회적 욕망이 기본이에요, 거기서. 거기에 인간의 어떤 성적인 생물학적 기관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죠. 하부 요소로. 하부 요소네요. 네. 그래서 인간은 쉽게 말하면 성적 기관, 뭐 생식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욕을 느낀 존재가 아니고, 네.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성욕을 느끼면 생식기가 움직이는, 성적 기관이 움직이는. 거꾸로 됐네요. 동물하고는 틀려요, 그런 네. 점에서. 동물들은 발전기 때 난리를 치잖아요. 네. 이래저래. 그럼 그거 해결하려면 수술하면 돼요. 수술하면 동물들은 더 이상 발전기 없고 종족 번식력 못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생물학적 신체 기관에 의해서 종족 번식력이 좌우되는 거죠. 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제 성적 욕망이 넘치는 사람들 거세를 시켜도 느껴요. 못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약화된다고 하죠. 근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몸에 있는 신체적 기관, 특히 이제 성 관련 기관들 때문에 성욕을 느낀 게 아니고, 네. 딱 보니까 뭐 예쁘다든가 아니면 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느낄 수 있다든가, 혹은 뭐 관심을 내가 멋있는 사람인 것 같은 과시욕. 과시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성욕을 느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뭐 괴롭히면서 성적 흥분을 한다든가 맞으면서 성적으로 흥분한다든가 이런 변태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핵심은 뭐냐, 성욕은
인간적인 거라는 거죠. 동물적인 종족 번식욕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은 종족 번식욕인데 사실 네. 그걸 성욕이랑 혼재한 건데 심지어 프로이트는 성욕과 사랑도 비슷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 근데 다 다른 거죠. 또 성적인 욕망하고 또 사랑의 욕망은 또 틀려요.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 이론은 지금은 거의 인정되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주류심리학자들도 프로이트를 싫어합니다. 아, 그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많다.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럼 프로이트와 그 양대 산맥의 심리학자가 하나 더 있는데 융이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프로이트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할 겁니다. 아, 양대산맥이라고 그러고. 아, 프로이트의 격가지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프로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텐데. 아, 그래요? 네, 양대산맥이다 그러기엔 조금 좀 그래요. 네.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그 융이 바라본 인간 심리 구조는 어떤 건가요? 융은 뭐 특별하게 심리구조 이론을 내세운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집단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기했죠. 아, 원신? 네, 그렇죠. 네. 프로이트는 인간 심리의 핵에 이드가 있다고 본 거잖아요. 네. 그죠? 동물적 본능이. 근데 이제 융은 그게 이제 동물적 본능이 아니고 핵에 집단무의식이 있다고 본 건데 집단무의식의 내용을 설명한 걸 잘 들어보면 네. 결국 원시인의 심리예요. 원시인의 욕망. 근데 원시인의 욕망과 동물의 욕망이 뭐가 다를까 하면 융은 거의 비슷한 걸로 봤습니다. 아. 프로이트도 그렇고. 그러면은 기전은 같네요. 프로이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아. 별 차이 없습니다. 말을 조금 그렇게 바꾼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융이 이제 프로이트하고 대립되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한 학자이기보다는 프로이트파로 보통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융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흥분하겠죠. 네. 흥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틀리다 이래야 되는데 막 하늘처럼 떠받들고 장사하려고 그러면 이런 얘기에 민감해지죠.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욕망 때문에 아. 감정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주류 심리학, 뭐 주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심리학인데 네. 주류 심리학이 바라본 인간 심리 구조는 어떤 건가요? 주류 심리학은 인간 심리 구조론을 거의 제기하지 않았죠. 아,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처럼 뭐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고 틀린 것일지언정 심리 구조설을 주장한 사람이 없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박사님도 심리학 전공이신데. 네. 생각해보면 없네요. 그죠? 네. 없죠. 없어요. 딱히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인간 심리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구성 요소를 확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렇죠. 좀 뭔가 파트가 다른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구조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게는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동기 파트, 네. 그 다음에 뭐 감정과 정서 파트, 학습 파트,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론서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사고 파트. 네.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구별되는 심리 요인들인 거예요. 아. 심리 현상이나. 약간 파편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는 하지만 네.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는 그런 심리 구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주류 그 미국 심리학이 네. 이제 인간 심리 구조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네. 어떻게 있다고 보시나요? 제일 큰 문제점을 짚으라면 제가 쓰는 심리학 개론서는 그렇지 않은데 네. 시중에 있는 어떠한 심리학 개론서도 사서 한번 보시면 네. 대표적으로 앞에 맨 처음에 동기 파트 나올 겁니다. 동기. 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의 사고나 행동의 어떤 심리적 원인을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가 부여돼야 이제 뭔가 움직인다 이거죠. 그런 걸 이제 동기라고 그러는 건데 이 동기 안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욕망이 들어가 있고요. 네. 감정도 동기가 될 수 있죠. 지식도 동기가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인간 심리 그 자체가 동기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기는 인간 심리 그 자체가 동기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라는 파트를 따로 다루는 것은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옛날엔 저도 서구적 입장에서 책에는 동기라고 했어요. 네, 동기라고 그게 이제 했죠. 발전된 거죠. 그 사이에. 네. 이때는 저도 서구 심리학자들하고 의견을 비슷하게 가져갔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인간 심리 자체가 동기이기 때문에 동기라는 파트를 다루기보다는 차라리 욕망을 다루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 주제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그 책들 사서 동기 파트를 보시면 한 4분의 3 이상은
뭐가 설명되어 있을까요? 읽어보신 경험 있을 텐데, 심리학 개론을. 그러니까 실험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물학적 네. 욕구 생물학적 설명이죠. 욕구. 쉽게 하면 기, 갈, 성, 체온줄 뭐 이런 거 설명해놨어요. 내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한번 사서 보세요. 거의 다 그런 거 설명해놨어요. 한참을 동기 파트의 대부분을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마를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제 또 뭐 체온이 떨어질 때 어떻게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또 배고프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런 걸 설명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적 본능, 결핍, 그러니까 욕구는 원래 영어로 니즈라고 그러죠. 니즈.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생물학적 개념에서 거의 나오는 거거든요. 네. 생물들은 위장이 비면 니즈가 필요해요. 필요가 해줘요, 음식이.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몸에 결핍이 생겨야 욕망이 생기는 존재가 아니고 뭔가 욕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존재거든요. 요구하는 게. 원트. 뭐 원트라든가 디자이어라든가 그죠? 그쪽이죠. 아 나는 저걸 좀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내 몸의 결핍 때문이 아니고 네. 나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아 방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좀 바꿔야 되겠어. 현 정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떻게 이게 다 그 몸에서 오는 결핍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가 바로 요구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게 바로 욕망이고. 그래서 사실상 동기라는 걸 다루고 싶다면 정말 또는 욕망 파트를 다루고 싶다면 주로 그런 얘기를 해야죠. 사람들이 제 세상을 살면서 뭘 원하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는지 사회적 존재로서 그 욕망이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거의 설명을 안 해요. 사실 주류 심리학자 중에서 소위 사회적 욕구라는 개념을 쓴 사람조차 메슬로 정도? 메슬로의 욕구 이론 아시죠? 네, 알고 있죠. 그 사람 이름 말고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 욕구설 그럼 메슬로 거 소개하잖아요. 네. 대체로 개론서에서. 그리고 이제 에리 프롬이 또 사회적 욕구를 주장했었고 네. 하긴 한데 어쨌든 서구 심리학에서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야?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로서 생물학적 동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인 동기들 혹은 사회적 욕망들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겁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거의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박 선생님을 여기 왜 오셨어요? 동물적 본능 때문에? 본능에 따라서 어슬렁거리다 이렇게 들어오셨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죠. 저도 뭐 본능에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우동에 여기 앉아서 우리가 만나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물론 돈은 아닙니다. 네. 돈 하나도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 보세요. 길을 가는데 왜 가요? 본능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기러기 때처럼? 아니요. 아니잖아요. 다 자기 목적을 실현하려고 가잖아요. 뭔가 집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욕망, 그냥 빼고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 근데 그 욕망은 동물적 욕망하고는 욕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욕구를 아는 거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 도움은 내가 왜 지금 목이 마를까? 이런 거 이해할 땐 도움 되겠죠. 내가 왜 지금 물을 마실까? 근데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윤석열이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을까? 네.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저 사람은 짜장면 먹는 사진을 찍었을까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생물학적 욕망을 한다고, 욕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싶다면 서구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생물학적 인간관에서 벗어나서 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욕망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서구 심리학이나 주류 심리학은 그런 이해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나무와 숲으로 봤을 때 나무를 봤었는데 숲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대 서양이 바라본 인간 심리와 동양이 바라본 인간 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서양은 이원론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을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존재로 봤죠.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플라톤 같은 게 이데아 같은 거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연장선인데 종교로 넘어오면 그 견해가 동물적 육체와 고귀한 영혼 간의 대립으로 되는 거고 네.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몸에서 나오는 이드와 슈퍼에고 네, 사이로부터 오는 슈퍼에고로 결합돼서 싸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성 대 비이성의 대결 동물성 대 인간성의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봤어요 주로 인간을. 그런데 반면에 동양은 처음부터 인간을 좀 사회적 존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에서 얘기하는 사단 칠정만 하더라도 네. 뭡니까 사단 칠정이? 측은지심? 예, 십이지심, 수호지심. 네. 하나 몰라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네 가지가 다 있잖아요. 사회적인 거 관련 있잖아요. 그쵸.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동물 부끄러워해요? 아니죠. 우리 집 개 보면 맨날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다 다리 다 벌리고. 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 제가 우리 개가 뭐 부끄러워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부끄러움이란 건.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느낀 거잖아요, 주로. 그래서 그 사단에서,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으로서의 사단은 다 사회성과 관련이 있어요. 사회적인 요인으로. 그렇다면 동양에선 전통적으로 인간을 뭘로 이해했느냐 하면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인 존재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심리학 이론으로 정교화시키지 못했으나 기본적인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고 봤어요. 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도 그게 반영되어 있죠. 아주 나쁜 짓 하는 놈을 보면 우리는 보통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개 같은 놈. 그럼 뭐예요? 인간은 개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쁜 짓을 하면, 못된 짓을 하면 개만도 못하는. 그건 동물적 본능도 제대로 실현을 못하는 천한. 그래서 동양에서 쓰는 욕을 봐도 그래. 한국에서 욕을 봐도 사람과 동물을 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로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서양은 동물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 제 책에도 몇 군데 소개했는데 동물법정을 이용했잖아요. 네. 인간과 동물이 똑같다고 봐서 네. 돼지가 사람 물면 잡아와서 재판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기도 했어요. 감옥까지. 네, 돼지도 감옥에 재판받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꿀꿀 그러네요. 네, 꿀꿀 하면 인정했구나 너. 네. 위해를 하려고 했지. 꿀꿀. 네. 그래서 이제 동물 법정이 한동안 유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물 변호사들도 있었어요. 동물 변호사까지. 전문적으로 동물들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황당한 짓거리죠. 우리 동양에서 동물 법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에서의 큰 차이는 서양은 인간을 동물과 크게 차이가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으되 기본적으로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 네. 존재로 이해했다면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이해하는 편이었다. 정확하게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네. 그렇게 이제 보면 저는 오히려 인간에 대한 이해는 동양 쪽이 더 우수하다고 봅니다. 우월하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고대 서양과 그다음에 동양이 바라본 심리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과학이 엄청나게 좀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과학의 발전과 이 심리 구조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원래는 심리학 이론을 더 혁신시키는 데 기여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조금 안타깝게 너무 미시적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을 더 환원주의적으로 만든다든가 네. 혹은 생물학주의적으로 만든다든가 혹은 생리학화 시킨다든가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드네요. 더 이렇게 미치게 하면 좁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딱 해야 되는데 네. 팔만 쫙 연구하잖아요. 팔만. 그러다 이제 더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걸 해부해가지고 세포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는 더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간만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회랑 같이 봐야 된다.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근데 점점 그건 안 보고 미시적으로 좁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심리학이 오히려 조금 후퇴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뇌과학이 너무 발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뇌만 보는 거죠, 이제. 사회는 안 보고.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과학 발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이론의 정확성이 과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배웠던 심리 구조를 우리 실생활에서 그 활용하는 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두 가지, 하나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더 시간 초과한 것 같은데, 계속 신호가 오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딱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의 감정, 욕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지식. 그것만 좀 어느 정도 생각해봐도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걸 알면은 선생님처럼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도 좀 있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볼 때 욕망과 감정과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감정 상태가 어떠고 지금 어떤 감정을 체험하고 있는가? 또 내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와 있는가? 네. 지식이. 네. 그런 것들을 좀 분할해서 이해하고 그 관계를 따져보면 인간 심리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겠냐 싶어요. 그렇구나. 저도 뭐 당장 내일부터 좀 활용을 좀 해봐야겠어요. 개 사진을 막 올린다, 막 이게. SNS에다가. 네? 개 산책 이렇게 되면 욕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거부터 추적해야 돼요. 지금 뭘 원하는 걸까? 뭘 원하는 뭘 노리는 걸까? 욕망부터. 개를 끌고 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감정을 체험할까, 저 사람은. 뭐 등등.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차 있을까? 뭐 등등으로 보면 이해가 좀 쉽죠. 그러니까 인간 심리를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비법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뭐 대방출하셨네요.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소장님과 함께 주류심리학을 바라보는 인간 심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